네. 가스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아주 어제 했고 예제 5번까지 다 풀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이라고 해서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에너지 효율이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system보다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그 페어리라든지 그 low heat source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다 보니까 요즘 같이 그 에너지 하는 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되고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When there is a source of inexpensive thermal energy at a temperature of 100 degrees Celsius to 200 degrees Celsius. 그래서 보통 어떠한 열 에너지가 있는데 열 에너지가 취하다라는 얘기는 지열의 경우 일단 그 지열 발전을 위해서 땅 속에 우리가 천공해야 될 때 그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일단은 우리 집 마당에서 온천수가 나온다 그러면 그 그냥 공짜잖아요, 그죠? 그 열 에너지는 솔라 에너지 지금 솔라 에너지 돈 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가서 일광욕 할 때 누가 와서 돈 받지 않아요. Waste heat from cogeneration system, cogeneration 시스템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폐열 같은 것들.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열 에너지의 온도 자체가 약 한 100도에서 200도 사이이다라는 얘기인데 전통적인 우리가 랭킨 사이클에서 스팀을 만들려면 보통 못 만들어도 300도씨 이상의 그 슈퍼히티드 베이퍼를 만들어야지만 그걸 가지고 스팀 터빈을 구동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열 에너지를 일 에너지로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스의 온도 자체가 100도에서 200도 사이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기껏 100도의 어떠한 열원을 가지고선 100도 물도 못 끓이지 사실은.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 따위는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런 것도 되게 훌륭한 에너지니까 우리가 어떠한 소스가 있을 때에 소스의 에너지는 어때요? 에너지가 이 소스의 온도가 30도씨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합시다. 이게 대기야, 대기. 대기 아니면은 이 태평양이라고 합시다. 태평양 바다. 기껏해야 물의 온도가 20도씨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스타벅스라고 또 특정한 하여간 여러분 뜨거운 그 커피를 들고 있는데 커피잔에 커피 온도가 80도씨. 그럼 어떤 게 에너지가 더 높아요? 당연히 이 태평양이 높죠. 왜냐하면 양이 엄청나잖아. 그러니까 온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온도가 얘가 뜨겁다고 해서 에너지가 더 많고 얘가 에너지 적구가 아닙니다. 얘는 일단 양이 엄청나잖아요. 문제는 뭐야? 얘 온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 면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커피 한 잔이 더 낫다라는 얘기야. 커피 한 잔은 이렇게 잘 막아놓으면 그래도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그럼 요 앞에다가 우리가 종이로 팔랑개비 이렇게 접어가지고 놓으면은 살짝 돌아갈 수도 있어. 80 이거 가지고 돌아가지는 않지만 그렇지만은 20도씨의 태평양에 있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엑서지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도 하실 수 있는데 연력과학 2에서는 제 코스에서는 하여튼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3학년 때 이제 그린 에너지 시스템 공학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하는 요 면에 대해서 available energy라고 얘기하는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를 볼 때 따져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솔라 에너지라든지 지오서멀이라든지 웨이스트 히트 이런 것들이 비록 그 소스의 온도가 100도에서 200도 사이밖에 안 되는 저온일지라도 솔라 에너지의 그 에너지 양은 엄청나다 말이에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런 양들이 이러한 그 소스의 그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absorption refrigeration 시스템을 이용하면 이러한 소스를 이용해 가지고 냉장 시스템을 구동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 involves the absorption of refrigerant by transport medium. 그러면 여기서 absorption이라고 한 단어는 무슨 뜻이야? 이 정도는 뭐 알고 있죠. 우리가 흡수하다라는 얘기잖아. 흡수. 뭘 흡수해? refrigerant는 뭐야? refrigerant는 refrige 하면은 차가운 이런 뜻이지. 그래서 주안탑 냉매라는 뜻입니다. 냉매고 transport 하다는 건 뭡니까? transport 하는 거 이동하다라는 거잖아. 그치? 이동 또는 그래서 이 미디엄이라고 하는 건 물질인데 어떠한 이동 물질에 의해서 냉매가 흡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 물질에 의해서 이동 물질이라는 애에 의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애에 의해서 우리의 냉매가 어떻게 된다? 냉매가 흡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Most widely used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is 이 ammonia water system이다. 그래서 widely used 하는 그런 absorption refrigeration 시스템 뭐냐면 암모니아 워터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암모니아 워터 시스템이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absorption refrigeration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 그럼 여기서 보면 1번 transport medium이 있고 2번 냉매가 있으니까 이 시스템에는 뭔가 두 가지 물질이 돌아다니고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암모니아 워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암모니아가 뭐다? 암모니아가 냉매야, 냉매. 그 다음에 워터가 뭐야? 트랜스포트 미디엄이겠죠, 그죠? 그래서 워터의 역할은 트랜스포트 미디엄이다 라는 거야. 워터의 역할은 트랜스포트 미디엄이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리프리저런트다. 보면 문제 나오겠죠. absorption 시스템이 있어요. 암모니아 워터 시스템에서 리프리저런 그 암모니아는 무슨 역할을 하고 워터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이거 나오겠지 당연히 문제 그치? 기말고사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 안 내겠죠. 그 암모니아 워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영어로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 한국말은 아는데 영어로 쓸 줄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겠냐고. The most widely used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 is ammonia water system where ammonia 이 가로하고 그 다음 water 이 치우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반대로 요거를 지우고 리프리전트는 뭐고 트랜스포트 미디움 뭐냐? 그럼 워터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 문장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암모니아 absorption refrigeration cycle. 자, somewhat 굉장히 컴플리케이트하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시다. 여기 absorber라고 하는 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물하고 H2O는 물인 건 다 아죠, 그죠? H2O하고 NH3가 이제 암모니아잖아요, 그죠? NH3하고 H2O하고 어떻게 되냐면 이제 혼합이 돼. 그래서 암모니아 수용액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워터 모리큘이 암모니아 모리큘을 어떻게 흡수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암모니아가 물에 이렇게 녹아가지고 수용액이 될 때는 뭐가 있냐면 이게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이라서 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이 나오니까 열을 식혀주면 식혀줄수록 잘 섞인다, 잘 녹는단 말이지 물 안에. 그래서 요 absorption 하는 과정에서는 열이 발생하니까 쿨링 워터를 이용해서 열교환기를 이용해서 바깥으로 열을 빼주는 거야. 어쨌거나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일단 암모니아 수용액이 만들어지고 암모니아 수용액이 만들어지면 걔를 펌프를 통해서 어디 이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데로 보내요. 이렇게 쭉 보낸단 말이지. 보내면 이 상황에서 밖에서 뭐 솔라 서멀 에너지 또는 뭐 이 웨이스트 히트 될 수도 있고 지오 서멀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하여튼 열원이 100에서 200도씨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저온의 열 원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솔라 에너지를 받아서 이건 지금 태양광이 아니에요. 태양열입니다. 태양광이 아니라 태양열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나중에 그린하는 시스템에서 배우실 기회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이 안에 이제 열교환기가 들어 있어서 이 표면 자체는 태양열을 잘 흡수해 가지고 들어왔다가 일단 들어오면 바깥으로 못 나가. 반사가 안 되게 만들어. 이게 반사가 엄청나게 될 때. 그러니까 유리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쓸데리 없이 설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피를 받아가지고 이 표면은 거칠거칠 해가지고요. 이 반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원래 빛이 오면 반사가 되잖아. 근데 반사가 안 되고 거의 많은 빛이 투과해가지고 이 상자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와 에너지가 반사율이 극히 작아. 투과율이 높고 얘를 들어오면 어떻게 돼? 또 이 뒤 벽에 부딪혀가지고 반사돼서 바깥으로 나가면 또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지만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이제 유리의 이쪽 면은 엄청나게 반사가 잘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오면 반사돼서 못 나가게끔. 그러면 그 태양 열 에너지가 들어와가지고 이 상자 열 교환기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도가 막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 열을 우리가 모아서 제너레이터라는 데로 보내줍니다. 이렇게 쭉 보내줘요. 여기는 이제 또 뭐 공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뭐 워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일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뜨거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암모니아 수용액에서 암모니아하고 워터의 보일링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암모니아가 먼저 증발이 됩니다. 증발이 돼서 암모니아만 이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데로 가. 이게 뭐 정유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면 이 제너레이터에서 1차적으로 암모니아하고 물하고 다시 분리가 되고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 액체가 되는 거는 굉장히 묽은 암모니아 수용액, 뭐 대부분 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우리가 부분압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물도 이 증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렉티파이어에 들어갈 때에 100% 순수한 암모니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도 일부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다시 이쪽으로 빼가지고 보내고 오로지 순수한 암모니아만 이 컨덴서를 지나고 스로틀 밸브를 지나고 이베포레이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익숙해요. 컨덴서 여기 있고 익스펜션 밸브 있고 이베포레이터 있고 이거는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다른 게 있다면 이 점선으로 해놓은 이 복잡한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이 점선, 이 박스 안에 이 복잡한의 역할은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의 컴프레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컴프레서의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도 중요해요. 이제 absorption refrigeration 시스템에서 이 파트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게 vapor compression refrigeration 시스템의 압축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압축기. 지금 보시면은 우리 냉매를 높은 압으로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야. 뭐가? 컴프레서 대신에 펌프가 이거 역할을 한다는 거지. 펌프가 역할을 하는 건 뭐예요? 컴프레서는 가스를 우리가 압축하는 거고 펌프는 리퀴드를 압축하는 건데 리퀴드를 압축해서 압력을 올리는 게 가스를 압축하는 것보다 훨씬 쉽죠. 여러분들 그 주사 맞고선 그 주사기 가지고선 장난해 봤을 거예요. 물총싸움도 해보시고 뭐 실험도 해보셨을 텐데 거기에다 공기를 이렇게 주사기 시린지라고 하는 거 주사기에다가 공기를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그 앞에를 막고 물론 바늘 달린 걸 손가락으로 막는 사람 없겠죠. 찔리니까 그 바늘 다 버리고 그 앞을 막은 다음에 그 피스톤을 이렇게 눌러 보면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푹신푹신 이렇게 압축이 되잖아. 공기는 압축이 되지만 물을 이렇게 놓고선 앞을 막고선 압축을 하면은 그 압축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의 괴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고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 리퀴드를 우리가 그 펌핑하는 게 컴프레서를 펌핑할 때보다 어떻다 일 자체가 이 공급해야 되는 일 자체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급해야 되는 그 일 자체 에너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에 비교해서 훨씬 어떻다 성능이 더 좋아진다라는 거지. 성능 계수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앞에 지금 리제너레이터는 뭐냐?
이 차가워진 암모니아 수용액을 넣어서 여기서 우리가 가열해야 되는데, 차가워진 것부터 가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따뜻한 걸 가열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차피 위에는 이 옅은 그 암모니아 수용액 또는 이제 물은 뜨거울 거 아니야. 뜨거운 걸 내려오면서 어떻게 된다? 차가운 그 농도가 높은 암모니아 수용액에 열을 전달해 가지고 이 차가운 암모니아 수용액이 약간 그 리제너레이션 되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리제너레이터도 여기다가 붙여 놓은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익스펜션 밸브는 왜 필요하느냐? 당연히 올라가서 여기에 압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펌핑을 했으니까 여기에 압력은 하이 높고 여기에 압력은 어떻게 돼? 압력은 로우 할 텐데 위에서 내려올 때 어떻게 돼? 압력을 떨어뜨려 주려면 익스펜션 밸브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모니아 업소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말고도 이제 이 암모니아 대신에 이제 냉매를 다른 거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도 뭐 여러 개 있지만 하여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러한 타입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의 COP 성능 계수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우리가 desirable 한 아웃풋은 QL이잖아요. 이게 cold refrigerated space에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인풋 에너지는 어떤 게 있어요? 펌프웍. 일단 펌프웍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스, 솔라 에너지가 됐던 아니면 지오서멀이 됐던 어떤 그 에너지. G는 이 제너레이션의 약자네. Qgen.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집어넣어서 인풋 에너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컴프레서 웍에 비해서 펌프 웍은 엄청나게 작단 말이야. 지금 보면 여기서 공급하는 에너지에 비해서 이 공급하는 에너지는 만약에 1000이다 라고 얘기하면 얘는 1이다 라는 거. 1줄, 1000줄. 그러면 결국 뭐야? 1001줄은 1000줄이나 마찬가지잖아. 1 뭐 1000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pproximately Qgen 분의 QL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어떻다? 여기 이 페얼이라는 거, 지오서멀, 솔라, 서멀, 웨이스트, 히트 같은 거 다 공짜, 프리. 물론 시설비가 들어가겠지만 일단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QL, 그러면 어떻게 돼? 공짜로 성능이 높은 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디에 사용한다? 여러분들 집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이 냉장고 하나 뭐 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겠어요? 주로 이제 대형 마트 같은데 이런데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라는 얘기예요. 특히 뭐 대형 마트 옆에 어떠한 그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아니면 지역 난방공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웨이스트 힛을 얻어다가 이런 시스템을 구동하게 되면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가지고선 홈플러스에 있는 그 홈플러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냉동되고 냉장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쪽에 그 화장실 어디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찾아 들어가다 보면 어떤 창고로 막 들어가잖아. 그럼 춥잖아. 거기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냉장 저장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런 거 사용하면 굉장히 에너지 이용 측면에서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거 한 장 설명하는데 25분 벌써 수업 반 다 했습니다. 사실 뭐 그 비대면으로 할 때 25분 수업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수업을 마쳐도 뭐 될 정도로 많은 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이미 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도 또 친절한 교수님이 또 설명을 한번 더 해드려야 되겠죠. The compressor has been replaced by a complex absorption mechanism. 메커니즘을 뭐가 대체한다? 컴프레서를 이 복잡한 absorption mechanism 자체가 대체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 complex absorption mechanism이라고 하는 거 여기 점선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뭐가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absorber, pump, generator, regenerator, valve, rectifier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어떠한 메커니즘이지만 그게 바로 이 컴플렉스 완화를 대체하는 것이다. Ammonia vapor leaves the evaporator, enters the absorber where it dissolves and reacts with water to form NH3, H2O. 그래서 암모니아 수용액이 된다라는 거 여기 설명드렸던 거. 근데 이게 무슨 반응? 발열 반응이다. exothermic reac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xothermic이라고 하는 거. 이 X 우리가 나가는 출구 그럴 때 어떻게 써? exit 그렇잖아. exit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건 나가다라는 뜻이야. 나가. 그 다음에 therm 열이 나가는 반응 발열 반응 그지? 그 다음에 이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발열 반응의 반대는 흡열 반응 그지? 흡열 반응은 뭐야? 우리가 안쪽으로 집어넣다 여기 지금 분명히 딱 그 눈치 있는 사람은 이제 서믹 리액션일 텐데 앞에 이 접두어만 바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안쪽으로 집어넣어. 우리 뭐 그 안쪽 할 때 내자 쓰잖아요. 내시경 할 때 앞에 엔도스콥 이렇게 얘기하잖아. 내시경이라고 하는 게 속에 보는 거. 스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만안경이라는 이렇게 뭐 보는 걸 얘기하는 거고 안쪽에 본다 그래서 엔도 하면 안쪽으로 열이 들어간다. 그래서 흡열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모니아가 물에 이 녹는 반응할 때는 열이 바깥으로 방출이 되는 엑소서믹 리액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게 쉽습니다. 이 영어도 한자와 같은 그런 상형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단어의 뜻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게 컴바인 해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EX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래서 앞에 EX가 붙으면 웬만하면 이제 나가다 뭐 이런 물론 EX가 이제 다른 의미도 있겠지만 엔도 같은 건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뒤에 이제 뭐가 들어가면 이거 뭔가 안쪽으로 이렇게 흡수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러한 딱 눈치로 하는 거예요. 눈치로. The amount of NH3 can be dissolved in H2O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emperature. Therefore, it's necessary to cool the absorber to maintain its temperature as low as possibl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열 반응이라서 이제 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암모니아가 얼마나 물에 잘 녹느냐는 뭐에 비례한다? 온도에 비례하는데 어떻게 비례해? 인버스 하면 반대로라는 거잖아. 역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반비례 한다라는 거죠. 즉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온도를 최대한 가능한 낮춰줘야 된다. 온도가 낮아야지 잘 흡수가 되지. 온도가 높으면 잘 흡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Liquid ammonia solution which is rich in NH3 is pumped to the generator. 그래서 굉장히 NH3가 농도가 높은 위치하다는 건 굉장히 부자의 뜻이잖아. 그렇지? 그래 물 자체가 NH3를 많이 갖고 있는 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농도가 굉장히 진한 그런 암모니아 수용액을 펌프를 이용해서 제너레이터로 보낸다라는 거. Heat is transferred to the solution from the source to vaporizer sum of solution.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에서 이제 힛 자체가 이 솔루션으로 전달이 되게 되고 그러면 그 sum of solution을 우리가 증발시킨다. The vapor 그 vapor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대부분 암모니아일 거고 그게 바로 이 렉티파이어라고 하는 정류기를 통해서 물하고 그 암모니아를 분리 다시 하고 물은 다시 제너레이터로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The high pressure pure NH3 vapor then continues its journey through the rest of cycle. 그래서 일단은 이 컴프레서 역할을 하는 이 complex refrigeration 이 메커니즘을 통과하면 나머지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frigeration cycle이니까 the hot NH3H2O solution which is weak in NH3 then passes through the regenerator where it transfers some heat to reach solution leaving the pump and is throttled to the absorber pressure.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는 이제 암모니아라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물 아주 일부의 아주
아주 묽은 그 암모니아 수용액이겠지만 압력도 어떻다 높고 온도도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면서 리제너레이터에서 열교환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온도는 떨어질 거고 압력을 마저 떨어뜨리는 건 어디서 떨어뜨린다? 익스펜션 밸브를 통해서 압력까지 떨어뜨리면 된다라는 겁니다. One major advantage, 아까 얘기했듯이 베이퍼 대신에 리퀴드를 컴프레스하게 되면 일 자체, 우리가 공급해야 되는 work 자체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게 바로 major advantage of the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이다. The steady flow work is proportional to specific volume and thus the work input for absorption refrigeration systems is very small. 그래서 이 work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그 미디엄 액체나 기체의 압력을 높일 때, 즉 뭐 이 압축할 때에 그 work 자체 공급해야 되는 work 자체는 스페시픽 볼륨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볼륨이 크면 클수록 적은 E를 가지고선 압력을 높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하면 물은 요만큼 있으니까 스페시픽 볼륨이 높고, 그 다음에 가스는 이만큼 있으니까 스페시픽 볼륨이 낮지, 그죠? 이 작은데요? 이 아니잖아. 스페시픽 볼륨은 뭐의 역수예요? 스페시픽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로우의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때? 밀도가 작지? 막 가스가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얘는 밀도가 높고, 맞나요? 얘기하면서도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지금 그 우리가 알잖아요. 이 VL 그쵸. 이 맞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펌프 웍은 어때야 돼? 커야 돼, 좋아? 작아야 돼, 좋아? 작아야 돼, 좋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리퀴드의 경우에는 그 밀도가 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크니까 이게 작지, 스페시픽 볼륨이 작잖아요, 그죠? 스페시픽 볼륨이 작으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펌핑할 때 들어야 되는 일 자체가 작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그 가스 상태는 밀도가 낮아요. 밀도가 낮다는 거는 스페시픽 볼륨이 크다는 얘기고,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펌프 컴프레서 웍 자체가 커진다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스페시픽 볼륨에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펌핑이나 압축할 때는 스페시픽 볼륨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고, 반대로 팽창시킬 때는 스페시픽 볼륨이 커야 좋은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The system is more complex and expensive, therefore it should be considered only when the unit cost of thermal energy is low and is projected to remain low relative to electric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복잡해. 그래서 일단 만들어만 놓으면은 얘가 사용하는 거는 뭐 저렴하다는 건 알겠는데, 일단 맨 처음에 만들 때에 굉장히 복잡해요.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싸. 그래서 우리가 가정집에 암모니아 업소션 리프리저레이션 사이클 사용하고 있는 가정집은 없습니다. 저희 집 빼놓고요. 웬만한 집에서는 사용하지 못해. 이게 너무 리디큘러스하게 그 비싸니까, 그리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얘를 사용해야 된다? 주변에 썸멀 에너지의 비용이 그 저렴하다.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그 굉장히 뭐 지열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솔라 썸멀 한다든지 지역 난방공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소각장 같은 게 있어서 폐열 같은 거를 아주 저렴한 비용에 열 에너지를 사올 수 있을 때에 그때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베이퍼 컴프레션 리프리저레이션 시스템 썼을 때는 전기세가 비싸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기세가 그 열 에너지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비싸. 그래서 요거에 비했을 때에 굉장히 저렴한 열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얘를 사용하는 걸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The systems are primarily used in large commercial and industrial installations. Nowadays, units are developed up to 1500 tons capacity.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아까 얘기했지만 어디에 많이 쓴다? 가정집보다는 아주 큰 대형 그 커머셜 하거나 어떠한 산업용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요즘에 나온 것들은 보통 얼마큼 up to 1500 톤 capacity. 그래서 냉동 용량이 1500 톤에 이르는 엄청난 그 용량의 냉동 용량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스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이번에 보시는 absorption refrigeration 시스템은 약간 다른 게 water lithium bromide 또는 water lithium chloride 뭐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는 지금 세 가지죠. 뭐 워터도 있고 리튬 있고 브로마이드 있고 또는 워터 리튬 그다음에 chloride 있습니다. Propane fired system invented by two Swedish undergraduate students. In these systems called the triple fluid vapor absorption system, the pump is replaced by a third fluid, which makes it a truly portable unit.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4학년 때 가시면은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하시죠. 이제 졸업 논문으로 캡스톤 디자인 하는데, 여기 undergraduate student 하면 뭐야? 학부생이라는 얘기잖아. 학부생. 근데 스웨디시 하면 스웨덴에 있는 두 명의 학부생이 그 학부 과정,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뭐 지금 3학년이니까 저 한 살 어린데요.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언더그레이주에이트 거의 4학년. 양보해서 4학년인데 이 친구들이 그 캡스톤 디자인 하면서 만든 시스템이다라는 건데, 자, 이 세 개라면 뭐가 있냐면, 이 트리플 플루이드 베이퍼라고 하면은 이 세 번째 그 플루이드 자체가 우리 앞선 얘기했던 이 여기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조차 이제 없애고 서드 플루이드가 그 펌프의 역할을 하게끔 이제 바꿔놓은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건데, 이 서드 플루이드라는 건 이제 주로 하이드로진 수소를 이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While having the same total pressure throughout the system, the refrigerator maintains a low partial pressure of refrigerant. Therefore, low boiling point in part of system that draws heat out of the low temperature interior of the refrigerator.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partial pressure 이런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떤 믹스처 얘기할 때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은, 여기에 가스 A가 있고 가스 B가 있고 가스 C 이렇게 어떠한 이 용기 안에 이렇게 들어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이 용기 안의 압력은 뭐 10kPa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항상 토탈한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토탈. 그런데 이 안에 있는 결국 그 압력이라는 게 뭡니까? 이 가스들의 그 분자의 키네틱 에너지에 따라서 이 압력이 변하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좀 복잡해 들어가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 A의 압력과 가스 B의 압력과 가스 C의 압력에 따라서 이 안에 있는 전체 압력이 영향을 받는 결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가스 A의 부분압이라고 그래요. partial pressure. 그래서 가스 A의 압력, 가스 B의 압력, 가스 C의 압력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토탈 프레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뭐 물하고 그 다음에 수소하고 뭐 질소하고 이렇게 있다고 해도, 물의 부분압, 그 다음에 수소의 부분압, 질소의 부분압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 8이고 얘가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냉매하고 이러한 모든 가스들이 섞여 있을 때에 이 전체적인 시스템 압력 밑에 이 로우 프레셔 자체가 뭐 한 0.18 메가파스칼이다 라고 얘기해도, 이 가스 자체가 순수하게 100% 리프리저런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스들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그 가스들의 어떤 부분합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합 차이에 의해서 이 서드 플루이드라고 하는 게 위로 이렇게 그 냉매를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그냥 쉽게 우리 뭐 여기 0.3 메가파스칼이라고 하고 여기가 이제 0.1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낮은 압에서 높은 압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수소의 그 압력은 이제 수소의 파셜 프레셔라고 합시다. 그럼 수소의 파셜 프레셔는 밑에가 뭐 만약에 이 0.1 전체 토탈 프레셔 0.1인데 수소는 0.02라고 하고 위에는 0.01이기 때문에 이 수소의 압력은 밑에가 위에보다 높죠. 그래서 수소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라고. 수소는 이제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전체 차이가 있겠지만 좀 쉽게 좀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까지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이 빨간색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The presence of hydrogen lowers the partial pressure of ammonia gas. 너무 오늘 얘기를 많이 하다가 끝내지는 못하겠네. 원래는 다음 챕터까지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또 마음이 급해지면 또 막 말이 빨라지고 그러면은 발음이 막 꼬이고 막 그러잖아요. 천천히 하겠습니다. The presence of hydrogen lowers the partial pressure of the ammonia gas, thus lowering the boiling point of the liquid below the temperature of the refrigerator's interior. 여러분들이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설명한 거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하이드로진이 섞여지면서 그 암모니아 가스의 그 파셜 프레셔를 낮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퀴드의 그 보일링 포인트도 낮아진다. 압력이 낮아지니까 이제 보일링 포인트는 낮아지겠죠.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개념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버블에서 올라가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 어떻게 되냐면 요 밑에 쪽에 이 제너레이터를 하는 데에다가 이제 우리가 열을 공급하게 되면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지면서 어떻게 돼? 그러니까 그 파셜 프레셔가 낮아지면서 보일링 포인트가 낮아질 거고, 그러면 조금의 열원에 의해서 얘가 증발이 되면서 가스가 생기겠죠. 그럼 가스가 생기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걸 우리가 슬러그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렇게 약간 굉장히 모세관 현상이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이 파이프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크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직경이 굉장히 작은 그런 파이프가 있을 때에 이렇게 가스가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액체 덩어리를 끌고 올라가요.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얘가 펌프의 역할을 그런 식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제너레이터에 이제 버블이 생기고, 그런 버블이 쭉 올라가면서 이 냉매도 같이 끌고 올라간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Thermal Electric Power Generation and Refrigeration System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뭐 한 장만 하면 되니까 시간 충분한 것 같아요. 우리가 therm 하면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열, heat, 그지? electric 하면 뭐야? 전기, 열전, power generation, 발전, 그죠? 열전, thermal electric power generation, 열전 발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thermoelectric module, thermoelectric device, TED 뭐 아니면 TEM 이런 거를 우리가 열전 모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뭐가 있어요? 포토 일렉트릭 파워, 우리 지금 태양광 하는 거, 태양광 셀. 포토는 뭐가 있어요? 광, 일렉트릭 전, 발전. 그렇죠?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하면 광전 효과 그렇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아인슈타인 했잖아. 아인슈타인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 광전 효과로 노벨상을 받았잖아요. 상대성 이론으로 받은 게 아니라 광전 효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전이라고 하는 거는 광,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그런 원리. 터모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는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발전시키는 뭐 그런 발전이다라는 겁니다. 제백이라고 하는 제백 효과라고 하는데, 제백 이펙트라고 하는 two wires made from different metals joined at both end. 그래서 메탈 A라는 게 있고 메탈 B라고 하는 다른 그 메탈을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 그럼 한쪽 끝이 생기고 다른 한쪽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forming a closed circuit을 만들어요. When one of the ends is heated, and current flow continuously in the circuit. 그 다음에 두 엔드 중에서 한쪽을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전기가 흘러요. 이 발전, 이 한쪽 끝을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 금속의 표면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열을 받으면 튀어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튀어나가가지고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전기할 때 도체 이런 거 있잖아. 도체를 뭐라고 하면 컨덕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컨덕션 하면 우리가 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컨덕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금속, 대부분 금속이 이제 컨덕터잖아요. 컨덕터는 뭐냐면 이렇게 전자들이,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게 컨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뭐 분자가 있고 여기에 원자, 이제 뭐 원자 핵 그 양성자 주변에 이제 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전자들은 이 바이브레이션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양성자 사이에 돌아다니는 그런 자유전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흘러다닐 수 있는 게 컨덕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부도체라고 하는 그 인슐레이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슐레이터의 경우는 어때? 이렇게 어떤 물질과 물질인데 이제 뭐 나무 같은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일렉트론이 아무리 이렇게 떨더라도 이 다음 그 전자 레벨로 쉽게 갈 수 없는 게 이제 그 인슐레이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사이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도체, 그래서 세미컨덕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미컨덕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얘도 평상시에는 전기가 안 흘러요. 전기가 안 흐르는데 여기다가 에너지를 땅 줬을 때 어떻게 돼? 전자가 튕겨 나가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레벨로 가서. 그런 걸 우리가 세미컨덕터라고 얘기하는데, 세미컨덕터 지금 얘기하는 그 터모일렉트릭 디바이스도 세미컨덕터. 우리 그 포토 일렉트릭 셀, 태양광 셀 같은 것도 세미컨덕터입니다. 그래서 광 에너지, 그 포톤 에너지라고 하는 광 에너지가 와가지고 전자를 때려줬을 때 전자가 튕겨 나가면서 전기가 이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는 게 바로 포토 일렉트릭 디바이스, 광전 효과라고 하는 거고, 열을 가열했을 때에 전자가 놀라서 튕겨 나가가지고 흐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다가 열을 가했을 때에 요 밑에 메탈 B에 있는 그런 자유전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메탈 A로 이렇게 가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서큐it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Thermoelectric Device다 라고 부르고, 그런 효과를 제백 이펙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을 붙여놓고 한쪽 끝에 열을 가했을 때에
전기가 발생되는 현상을 우리가 잭백 이펙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고요. 서머커플이라고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약간 좀 그 관심 있는 전공에 관심 있는 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온도계입니다. 온도계인데 the most widely used temperature measurement device, the voltage generated is a function of temperature difference. 그래서 서머커플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thermal electric device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 뭐 다양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철사처럼 생겼거든. 철사처럼 생겼는데 요 끝에 서로 다른 두 개의 금속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지.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고 하여튼 그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가 뭐 많이 쓰는 그 순 온도계 같은 거는 100도까지밖에 못 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화염 같이 뭐 700도, 뭐 800도, 뭐 1000도 이러한 온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에 이제 서머커플을 사용하게 되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서 뭐가 발생해? 볼테이지가 발생하겠지. 어떠한 그 전 위차가 발생합니다. 전 위차가 발생하면 그걸 가지고선 지금 온도 차이가 얼마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온도 차이가 얘하고 얘는 지금 이제 냉각시켜주고 뭐 앰비언트 온도를 해서 25도씨 유지하고 얘가 1000도씨가 됐을 때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볼테이지가 발생하겠죠. 그죠? 만약에 그 델타 T가 작으면 어떻게 되겠어? 작으면 볼테이지도 작을 거고 델타 T가 커지면 볼테이지도 커질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그 볼테이지를 측정해서 나중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온도 얘 안에 온도가 얼마구나 라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서머커플인데 여러분들 3학년 지금 아마도 연료체 실험 3학년 아니지 2학년이죠. 그죠? 3학년 때 가서 연료체 실험을 하시면 그때 이제 서머커플이 뭔지 이제 그때 이제 막 온도 측정하고 한다고 할 때에 서머커플 이제 많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딱 생각해 보면 여기서 딱 이게 나올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 상태에서 열을 가하지 않고 이쪽에다가 전지를 가지고 전류를 흘려주면 여기 혹시 뭔가 발생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주 지니어스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전류를 흘려주면 어떻게 된다? 한쪽은 열을 흡수하고 한쪽은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을 흡수하는 쪽은 어떻게 돼? 차가워지겠죠. 그 다음 열을 방출하는 쪽은 뜨거워질 겁니다. 온할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이 조그만 이렇게 상자 집어넣어 놓고 그러면 여기 차가워질 거 아니야. 계속해서 얘가 열을 빼가니까 이 상자가 시원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콜라캔 같은 거 이렇게 4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소형 냉장고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반대쪽은 열을 방출하니까 여기다가 뭐 조그맣게 이렇게 달면은 뭐가 돼? 히터가 되는 거잖아. 히터. 그래서 여러분들 차에 이렇게 올라타시면은 왜 이렇게 시트 겨울철에 밑에서 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열 나오고 등도 따뜻해지고 하는 그런 게 뭐냐면 바로 이 펠티어 소자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전기 스위치 누르면 전기가 통하면서 이쪽에서 이제 열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열이 나오고 밑에 이제 보일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그 전기 저항선 들어가는 일렉트릭 히터 들어간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이 펠티어 소자를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잭백의 효과에 반대되는 효과가 이제 펠티어 이펙이다. 잭백이라고 하는 거는 온도 차를 줬을 때에 전류가 발생하는 효과를 우리가 잭백이라고 하는 거고 펠티어라고 하는 거는 온도 그 전기를 주었을 때에 이 온도 차이가 생기는 한쪽은 이제 열이 발생하고 한쪽은 열을 흡수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펠티어 이펙, 펠티어 소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잭백이나 펠티어는 사실 소자 자체는 똑같지만 어디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제 얘가 펠티어 소자냐 아니면 잭백 소자냐 이렇게 사용한다는 겁니다. 잭백 소자 가지고선 가열하면 또 전기 발생하고 거기다 전기 공급하면 이렇게 되고 그래요. 다만 그 효과 자체를 이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자, 뒤에 그래서 다 설명을 제가
미리미리 다 했고요. 뒤에 슬라이드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펠티어 이펙이 뭔지, 펠티어 이펙은 여기 지금 건전지를 먼저 주어가지고 거기서 전류를 주잖아요. 그랬더니 한쪽은 차갑고 한쪽은 뜨거워지고, 제백이라고 하는 거는 한쪽을 뜨겁게 열을 공급하고 방출하게 되면 전기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폐열이 발생하잖아요. 폐열이 발생하면 우리가 랭킨 사이클 막 보일러에 물 끓여가지고 터빈 돌려도 되겠지만 시스템이 복잡해지고 무거워지니까 이 제백 소자를 붙여가지고 뜨거운 배기 폐열 이용하고 이 공기 중의 냉각을 통해서 온도 차이를 만들면 전기가 발생하게 되겠죠. 뭐 이런 연구도 많이 했었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을 이렇게 가열했을 때에 일렉트론이 튕겨 나가서 이제 이렇게 일렉트론의 흐름이 생기게 되고, 그럼 전류가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제백 소자를 가지고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폐열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열전 발전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는 거 까지 해서 이제 챕터 11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챕터 12 들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과제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니까 예전 책에서 업데이트가 안 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이 뒤에 C 같은 거 다 무시하고 최대한 그냥 노력해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문제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가지고 해서 푸시면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오늘 한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보셔서 알겠지만은 문제 푸는 문제도 있지만은 몇 가지 더 중요한 거 가로놓기라든지 쓰는 문제들도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한 거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복습하시고